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실제로 운전할 때 바로 도움이 되는 자동차 이야기, 불필요한 말은 빼고 차분하지만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운전대를 잡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차가 무거우니까 덜 미끄럽겠지. 경차보다는 대형차가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특히 눈길에서는 차가 크고 무거울수록 왠지 더 믿음직하게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체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미끄러짐에 강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거운 차가 더 크게 미끄러지고 더 멀리 밀리며 더 늦게 멈춥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의외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차체 무게가 미끄러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무거운 차 안전이라는 인식이 항상 맞지 않는지, 눈길빗길에서 체감이 달라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운전자 기준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미끄러질 때 무게는 안정감이 아니라 관성으로 작용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차급에 따라 조심해야 할 순간이 어디인지 생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서 직접 판단해보세요. 그럼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무게는 접지력이 아니라 관성이다. 핵심부터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체 무게가 늘어나면 타이어가 노면을 누르는 힘은 커질 수 있고 직진 안정감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거운 차는 덜 미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지고 방향을 바꿔도 반응이 늦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성입니다. 차가 무거울수록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생기는 에너지가 큽니다. 이 에너지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을 돌려도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눈길이나 빗길처럼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이 이미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관성이 그대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무거운 차는 멈추는데 더 긴 거리, 미끄러질 때 더 큰 회전 각도, 제어가 회복되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게는 차를 붙잡아주는 힘이 아니라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눈길 사고 중에는 대형 SUV나 대형 세단이 생각보다 크게 돌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이제 상황별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트 2. 상황별 체감 차이. 눈길, 빗길, 빙판에서 무게가 만드는 변화. 같은 속도, 같은 타이어 조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차체 무게에 따라 운전자가 느끼는 반응은 꽤 다르게 나타납니다. 차체가 가벼운 차량, 미끄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있지만 미끄러진 뒤 자세 회복이 빠르고 브레이크 반응이 비교적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작은 핸들 조작에도 차가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차는 한계를 넘었을 때도 운전자가 잡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빠르게 옵니다. 차체가 무거운 차량,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각도가 더 크게 만들어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계속 밀리는 느낌이 들며 핸들을 돌려도 반 박자 늦게 차가 따라옵니다. 이 차이는 눈길보다도 빙판길에서 훨씬 분명하게 체감됩니다. 빙판에서는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마찰 한계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차체 무게가 클수록 그 한계를 더 빨리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무거운 차는 무조건 위험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끄러짐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타이어 상태, 구동 방식, 그리고 운전자의 조작 타이밍입니다. 미끄러짐은 차가 시작하지만 사고는 운전자의 선택에서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차체 무게가 다를 때 왜 체감 반응이 달라지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차가 가볍냐 무겁냐가 아니라 그 특성을 알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길게 기억하려 하지 말고 운전 중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눈길, 빗길 운전 기준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핵심은 거의 정리됐습니다. 무거운 차는 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면 더 크게 간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차체 무게가 늘어날수록 운전 방식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속도는 평소보다 더 낮게, 브레이크는 미끄러지기 전에 미리, 핸들 조작은 작게 천천히. 특히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안 미끄러지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무거운 차일수록 한계는 조용히 다가오고 넘어가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고는 미끄러진 뒤가 아니라 미끄러지기 직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내용을 실제 운전 습관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파트 4. 실전 적용 앤드 마무리. 이제 오늘 내용을 운전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체가 가벼운 차량. 미끄러짐은 상대적으로 잦을 수 있지만 한계를 넘었을 때도 회복이 빠르고 급가속급 제동급 초장만 피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끄러지지 않게 버티려 하기보다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작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차체가 무거운 차량. 평소 주행에서는 안정감이 크지만 한계를 넘는 순간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제어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차일수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예방 운전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눈길 빗길에서는 차가 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차가 크니까 더 일찍 조심해야지. 이 생각이 가장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안전은 차의 크기가 아니라 운전 습관에서 갈립니다. 이제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체 무게가 다르다고 해서 운전의 결과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그 순간 운전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참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10km라도 줄이고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거두는 그 계기가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운전은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한 번 더 조심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광고처럼 포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면서 체감되는 이야기,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기준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매번 한 번쯤은 꼭 도움이 되는 내용, 보고 나서 운전 습관 하나라도 바뀔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길 위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